TS 라이프. 안녕하세요, 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주행 후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제가 영상을 올리는 기점이 6월 25일인데요. 제가 차를 5월 24일 날 받아서 지금 현재 딱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2000km가 좀 넘었고요. 사실 1000km 후기를 남기려고 했는데 타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고 저도 모르게 좀 많이 다녀가지고 생각보다 키로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어떤 분이 그 동호회 카페 보시면 남겨주신 것들 중에 테슬라 모델 Y나 뭐 테슬라를 사면 유지비가 적게 든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건 더 많이 다녀서 더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농담식으로. 저도 생각보다 많이 타서 제가 사실 차를 그렇게 많이 끌고 다니는 타입은 아닌데 생각보다 지금 한 달 동안 2000km가 넘게 타서 좀 깜짝 놀라긴 했고요. 오늘 일단 전체적인 사용 후기 이것저것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가장 테슬라 하면 뭐 떠오르는 기능 오토파일럿이죠. 저 같은 경우는 FSD는 구매하지 않았고요. 그냥 기본 오토파일럿만 쓰고 있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히 정말 편하다. 요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오토파일럿을 사용했을 때 생각보다 제가 쫄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믿음이 아직 덜 가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브레이크를 가끔씩 잡았습니다. 앞에 차가 가까워짐에도 속도가 안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요거는 조금 쫄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좀 잡았고요. 그러나 이제 몇 번씩 경험을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확실히 편하구나, 생각보다 믿을만 하구나. 사실 다른 차에서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좀 테슬라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던 기능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그냥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걸렸고요.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을 놓는 경우도 핸들에서 손을 놓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고요. 뭐 그렇게까지 이제 좀 편해지다 보니까 정말 편하다. 그러나 이것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도로가 아직 그 맵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구간에 대한 지정 속도가 정보가 없을 때 갑자기 이 구간을 탔을 때 오토파일럿이 작동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한 속도를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급격히 감속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갑자기 위에 뭐 다리가 지나가면서 위에 있는 다리를 인식해서 갑자기 거기 위에 있는 뭐 40km 구간이었는데 그걸 잡아서 갑자기 차가 감속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제가 이제 급하게 꺼주거나 아니면 악셀을 다시 밟아서 속도를 다시 유지하거나, 오토파일럿이 켜져 있어도 악셀을 밟으면 속도가 올라갑니다. 대신 모니터에 경고처럼 이렇게 뜨거든요. 악셀을 밟고 작동 중이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 그래서 제가 좀 서해 안에 한번 놀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럴 때면 이제 도로들이 아무래도 좀 인식이 덜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오토파일럿 작동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국도에서 약간 국도나 뭐 지방도로 같은 데서는 아직 그 웹에 그 유지되어 있는 것들이 없다면 좀 생각보다 많이 속도가 줄거나 늘었다 줄었다 이게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불편해서 아예 끄고 가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요. 하지만 뭐 시내 주행, 서울 경기 주변으로 봤을 때 뭐 외곽순환도로, 뭐 자유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등에서는 너무나 편하고요. 또 뭐 막혀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너무 편하다. 그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대신 단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뭐 잘 구현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회생제동 관련해서 처음에 제가 영상을 뭐 어설프게나 한번 남겼었는데 일단은 뭐 테슬라에서 조절할 수 있는 아예 버튼이 없어졌다. 요것들에 대해서는 뭐 다들 들어서 아실 거고, 이제 그전에는 표준 높음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없어졌고 지금은 단순히 그냥 멈출 때 크림 모드, 표준 모드, 컴포트 모드, 어쨌든 세 가지가 있는데 홀드 모드 이렇게까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립으로 놓고 썼거든요. 이게 좀 회생제동에 대해서 아직도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라도 조금 적응을 하기 위해서 크립에 놓고 썼지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몰았을 때인가 어느 정도 생각이 들 때 이게 그래도 회생제동에 대한 버튼이 없어졌으면 일단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봐라라는 테슬라의 생각이 들어서 이제 홀드 모드를 놓고 쓰긴 했는데요. 사실 뭐 크립 모드도 솔직히 회생제동이 없는 건 아니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멈췄을 때 차라리 딱 멈춰주는 홀드 모드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꿨는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 크립 모드는 다시 안 쓸 것 같고요. 지금 무조건 홀드 모드로 쓰고 있고요. 지금은 뭐 멈췄다 출발했다 뭐 이런 것들 뭐 회생제동 걸리는 느낌 전혀 거의 없고요. 너무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사람이 적응을 하면 편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회생제동에 있어서 뭐 낮고 높음을 설정을 안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너무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뭐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구간에서 가끔 회생제동 때문에 발을 뗐을 때 속도가 붙어 있으면 확 멈추진 않고요. 좀 세게 감속을 시켜주긴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조금 편할 때가 있어서, 그리고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는 좀 경험들을 해보시는 게 좋긴 좋은데, 제가 봤을 땐 전에 영상에서는 시승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승보다는 아무래도 차를 소유해서 좀 몰다 보시면 요 느낌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회생제동이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 대신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그 회생제동 에너지를 정말 많이 차가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제가 주행거리가 확실히 늘어나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체감적으로는 잘 못 느끼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전하는 방식이 속도도 가끔씩 내는 편이고 추월도 조금 하는 편이고, 물론 뭐 규정 속도에 의해서 준수를 하고 타고는 있지만 가끔씩 이제 앞에 좀 느린 차들이 있으면 갑자기 가속을 해서 추월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전비는 제가 이렇게 좋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건 저의 어쨌든 운전 습관이다 보니까. 하지만 뭐 회생제동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지금 한 달 후기로서는 느껴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승차감 기준인데요. 먼저 핸들을 얘기하자면 핸들도 모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부드럽다고 되어 있는 컴포트 모드를 쓰고 있는데, 사실 컴포트로 놔도 처음에 앉아 있거나 운전을 할 때 시작할 때 보면 확실히 좀 무겁다. 근데 이게 차체가 무거운 건지 핸들 자체가 이게 뻑뻑하게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느낌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좀 무겁고 좀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또 고속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이제 속도가 붙으면서 핸들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상관이 없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조향이라서 한 바퀴를 돌리면 핸들이 반대쪽으로 한 바퀴 돌리면 끝입니다. 옛날에 지금 옛날 이제 기존 차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보통 한 바퀴 반 그 정도로 돌아가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딱 정확히 한 바퀴만, 왼쪽 한 바퀴 또 오른쪽으로 했을 때 오른쪽으로 또 한 바퀴, 딱 한 바퀴씩만 돌다 보니까 고속으로 갔을 때 핸들이 부드러워지면서 살짝만 틀어도 확실히 차가 쭉쭉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핸들에 대한 컴포트 모드에 대한 그런 개념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차를 타보지 않았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뭐 그랜저나 뭐 QM6, 지금 현재 타고 있는 QM6 국내 차량 위주고, 외제차를 타본 경험도 있긴 있지만 이제 뭐 제가 소유를 하지 않았고 뭐 길게 타보지 않았으니까 비교 대상으로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핸들이 조금 빡빡하고 좀 딱딱하다 이런 느낌 좀 받았고요. 확실히 그리고 노면이 안 좋을 경우 확실히 많이 느껴집니다. 이 노면, 소위 말하면 저희가 경차나, 제가 이제 그 전에 스파크도 가지고 있었지만 경차를 tas을 때 느낌, 좀 딱딱함, 뭔가 이렇게 노면의 그 안 좋음이 다 느껴지는 정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고속으로 갔을 때 풍절음, 확실히 좀 시끄러운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기차라서 조용해서 얘가 상대적으로 시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확실히 테슬라의 마감 수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많이 시끄럽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QM6보다 더 시끄럽다라고 느껴진다 정도로 느껴지고요. 이거는 뭐 와이프도 타면서 생각보다 이게 이제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많이 시끄럽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QM6보다 오히려 이게 더 시끄럽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쉬웠고, 다만 노면이 좋거나 뭐 고속이 아닐 시에는 확실히 조용하고 부드럽고 전기차 특성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승차감은 조금 아쉽지만 이것도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뭐 스포츠카 세팅이라고들 얘기하시는데 뭐 스포츠카를 타보질 않았으니 이게 스포츠카 세팅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그냥 평상시에 운전해서 일하고 뭐 놀러 다니고 뭐 어디 가고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쉽다. 저희가 패밀리카로 쓰려고 그래도 Y를 구입을 했는데 패밀리카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어른들의 장난감 같은 IT 기기, 좀 비싼 IT 기기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충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이제 충전 시설이 있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조금 버벅대긴 했지만 생각보다 뭐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일산 쪽에 고양시 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일산에 이제 슈퍼차저가 있다 보니까 충전을 하고 다니다가 급할 때 제가 10% 미만 남았을 때 슈퍼차저로 가서 6분 동안 충전하고 6분 동안 요금이 2,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금액으로 한 120km 정도가 차더라고요. 물론 뭐 가는 길에 뭐 이제 뭐 이 예열도 시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고속으로 더 빨리 충전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가서 단 6분 만에 120km 정도에 되는 에너지를 받아서 그날 쓰고 들어와서 다시 충전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불편함은 아직까지 충전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전기차는 본인 주변에 또는 집에 충전 시설이 있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생각되고요. 충전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오류나는 경우도 있고 뭐 집에 와 있는데 1시간 만에 갑자기 뭐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적도 있고 뭐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편함은 못 느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한번 후기를 한번 남겨볼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총평을 확실히 말씀드리면 이게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으로 제가 구매를 해서 제가 타보고 제가 느낀 점입니다. 뭐 어디 비교할 대상도 없고 누구의 얘기를 들어서라기보단 그냥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뭐 마감이나 인테리어적으로는 확실히 가격 대비 좀 많이 아쉽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저께 아니죠, 3일 전에 AS 신청을 해서 강서 서비스센터에 갔다 와서 지금 뭐 유리창 하나 또 교체된 상황이고 뭐 이것저것 좀 받긴 받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가격 대비로는 좀 아쉽고요. 이게 싼 차는 아닌데 뭐 7천만 원대는 돈이 되는 차를 샀음에도 이런 마감의 수준, 뭐 인테리어 내부적으로나 퀄리티 같은 경우들은 조금 많이 아쉽고요. 하지만 뭐 이 차가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결국에는 오토파일럿이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해서 자율주행에 가까워지는 차다라고 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엔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금액 대비는 좀 아쉬운 차다. 하지만 뭐 이런 차를 좋아하시거나 IT 기기를 좀 좋아하시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재밌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재밌어 하면서 타고 또한 이 차를 사서 재밌는 부분은 주변의 시선들 같아요. 주변에서 이제 제가 나타나면 지인분들이나 오, 차 바꿨네 이러면서 구경들 하시는데 이거 다양하게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런 반응들, 그리고 뭐 이거 하나로 다 통제한다고 뭐 이런 느낌들. 그래서 그거 수준 외에는 사실 뭐 이렇게 내세울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그분들을 태우고 오토파일럿을 보여드린다거나 이런 시간적인 여유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는 금액 대비 좀 아쉽다. 그래서 뭐 테슬라에서 이제 뭐 금액을 계속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줄어든다면 또한 FSD 가격도 좀 많이 줄어들고 뭐 한간 소문에 있는 뭐 구독 서비스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좀 더 확실히 경쟁력이 더 뛰어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요. 이제 뭐 사실 다른 타 브랜드들에서 이제 거의 다 내연기관 차를 안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많이 열렸는데
테슬라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땐 가격으로 승부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가격이 저렴해진다면 정말 좋은 차가 될 것 같다. 그리고 마감도 좀 더 퀄리티 있는 수준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뭐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